류현진의 시즌 5번째 등판이 플로리다주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준우승팀인 다크호스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류현진이 선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템파베이에는 최지만 선수가 소속된 팀이기도 한데 최지만은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하게 됐고 5월에 복귀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류현진과 최지만의 대결은 여전히 보기 힘들죠. 더군다나 류현진을 상대하는 거의 모든 팀은 최대한 좌타자를 출전을 안 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서 류현진과 최지만의 맞대결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류현진은 지난해 토론토 이적 후 템파베이가 같은 지구에 속한 팀이다 보니 두 번의 맞대결과 플레이오프에서도 맞붙었는데 정규리그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9와 3분의 2이닝 4자책점으로 평균 자책점 3.72를 기록하였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은 기록이지만 문제는 플레이오프 때 부진한 투구를 하면서 팀이 탈락하게 되었었죠. 류현진에게 그 아픈 기억을 잊어야 하는, 복수를 해야 하는 이번 시즌 템파베이와의 첫 맞대결이었습니다. 류현진은 4경기에서 1승밖에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평균 자책점이 3.00인 상황에서 1승이라 하면 당연히 타선이 터지지 않아서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디그롬을 생각하면 류현진은 양반인 거죠. 디그롬은 현재 4경기 선발 등판에 평균 자책점이 놀라지 마십시오. 0.38에 2승 1패입니다. 1패가 있다는 게 더 놀랍죠. 아무튼 류현진은 타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그래야만 팀도 승리하고 류현진도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1회 초 토론토가 먼저 공격을 했는데 2, 3, 4번 모두 삼진을 당하는 굴욕을 보여줬습니다. 류현진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 류현진은 이전 경기에서 보스턴을 상대로 웬일인지 5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다 보니까 혹여나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생각도 했지만 전혀 언제 그랬냐는 듯 눈부신 호투를 보여줬습니다. 1회 말에 공 12개로 맞게 되었는데 첫 타자 디아스를 시속 143km 직구로 2루수 뜬공으로 잡아냈고 아로사레나에게 시속 146km 높은 직구를 던져서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3번 타자 메도스는 134km의 커터로 평범한 뜬공 처리를 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류현진은 패스트볼을 많이 사용하면서 타자를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템파베이 타선이 4번째 만나기도 하니까 익숙한 변화구들에 대응할까봐 역으로 패스트볼을 구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회부터 91마일을 뿌린 것도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는 거겠죠. 2회에는 첫 타자에게 안타를 내주었는데 1루를 그대로 묶어놓은 상태로 3명의 타자를 쉽게 해결했습니다. 3회에는 원아웃을 잡은 다음 또 중전 안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시프트를 걸지 않았다면 2루수가 해결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타자 디아스를 몸쪽으로 파고드는 커터가 아닌 바깥쪽 걸치는 커터로 삼진 처리를 했는데 공의 궤적과 디아스가 꼼짝없이 서 있는 모습에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쉬운 장면, 안타보다 더 싫어하는 볼넷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스트라이커 없이 3볼까지 간 상황에서도 풀카운트까지 끌고 간 류현진이 마지막 회심에 몸쪽 패스트볼을 뿌렸는데 류현진이 던지자마자 마운드를 떠나려 할 정도로 스트라이크인 줄 알았지만 주심은 볼을 선언하면서 순식간에 득점권 주자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토론토 타선이 여전히 터지고 있지 않는 걸 감안하면 류현진의 실점은 정말 뼈아플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중견수 뜬공으로 3회까지 무실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자책점 내려가는 소리 들리시죠? 2회부터 메이닝 안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회에도 주자를 내보냈다는 거죠. 류현진은 4회 말 아웃카운트 2개를 쉽게 잡은 뒤 마구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큰 위기 상황도 아니었는데 류현진이 벤치를 향해 손짓을 했고 류현진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투수 코치와 통역 주심까지 마운드로 올라왔고 몬토요 감독까지 나오면서 심각한 상황임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있죠. 2년 전 류현진이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스스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10일 정도의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매우 흡사한 상황이었고 류현진은 4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상황에서 마운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기 중에는 류현진의 상태가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현진은 벤치에서 스트레칭을 살짝씩 하면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왠지 스스로 전처럼 예방 차원이지 않았나 긍정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0대0 상황에서 주자 1루였기 때문에 류현진 다음을 등판한 투수 메이자가 실점이라도 한다면 그건 류현진의 실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의 불펜은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2위인 만큼 엄청나게 강했고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4회도 실점을 하지 않았고 5회의 타자들이 연속 안타가 나오는 등 생기 있는 공격을 보여주면서 귀중한 1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사 만루까지도 만들었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비셋이 강력한 헛스윙으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1대0 리드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토론토의 불펜이 이후 특별한 위기도 없이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는 이로써 9승 10패를 기록하며 5할에 근접해 있고 순위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가장 궁금했던 건 류현진의 부상 여부겠죠. 토론토 구단에서도 공식적으로 가벼운 통증이라고 했지만 류현진의 발언이 매우 중요했는데 다행히 인터뷰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류현진은 마고 타자에게 초구를 던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운드에서 일찍 내려오긴 했지만 잘한 선택이라고 본다. 간단히 점검했는데 경과가 좋아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부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근육이 긴장한 정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부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내일부터 다시 훈련할 생각이다. 내일 다시 점검해봐야 하지만 부상자 명단에 오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마운드를 내려가기 전까지는 투구 내용이 좋았다. 제구도 괜찮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다. 오늘 내가 빨리 강판에 불펜 투수가 많이 투입됐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몬토요 감독도 류현진이 교체 이후 잘 걸어다녔다. 긍정적인 소식이고 다행히 가벼운 부상이다. 괜찮을 텐데 지켜보겠다. 류현진은 아주 잘 던졌다. 7, 8회까지 소화할 것으로 생각했다. 팀도 이겼다 보니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언론들이 호들갑이었는데요. CBS 스포츠는 선발진이 두텁지 않은 토론토는 에이스 류현진이 부상으로 조기 강판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1선발을 잃는다는 건 항상 나쁜 일이지만 현재 토론토에서는 류현진의 이탈이 단기간이라 해도 타격이 크다. 선발 투수 피어슨과 스프리플링이 여전히 IL에 올라있고 로우크도 가족 의료 응급 문제로 이탈해 있다. 류현진이 부상자 명단에 오른다면 토론토의 선발진에는 로비레이와 스티븐 매츠 2명만 남는다. MLB.com은 토론토는 27일 류현진의 몸 상태를 다시 체크할 예정이다. 류현진과 몬토요 감독은 현재 부상자 명단에 오를 만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류현진이 에이스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팀의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류현진의 경미한 부상도 토론토를 걱정하게 한다. 류현진을 잃는 것은 토론토의 선발진 뎁스를 더욱 얇게 만드는 것이다. 토론토 선은 팀에서 가장 가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선수라면 미세한 부상조차도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상이라고 할 정도로 심한 상태가 아니다. 토론토 선에 따르면 몬토요 감독은 승리 인터뷰는 편안했지만 류현진의 부상 상황에서는 매우 당황했고 큰 걱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현진은 2019년에 그 경미 부상을 잘 이겨낸 다음 5월달에 0점대 평균 자책점을 보여줬었습니다. 계속 2019년 행보와 비슷해지는데 그럼 이번 시즌 마지막에도 더 웃을 수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죠. 토론토는 선발 투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1선발 류현진이 복귀 가능한 날이면 그냥 바로 투입이 될 거라서 많은 날을 쉴 것 같진 않습니다. 류현진은 이날 경기 무실점으로 3.00이었던 평균 자책점을 2.60으로 떨어뜨리며 평균 자책점 리그 10위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10승은 할 수 있겠죠? 류현진 파이팅!